안녕하세요. 안녕캔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전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포토샵 기초를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작업하면 되는지 흐름을 익혀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이 있었죠. 기본으로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쵸. 작업을 하실 거면 당연히 새 파일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 파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썸네일 작업을 위해서는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런 뉴 다큐먼트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 만드는 방법은 이 위에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눌러주시고 뉴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 컨트롤하고 N이 있죠. 컨트롤하고 N을 눌러주셔도 뉴 다큐먼트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네이밍도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가로 값이겠죠? 가로를 저는 1920 픽셀, 단위는 픽셀로 해놨습니다. 물론 되게 많은 단위들이 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이트라고 있죠. 하이트는 이 높이 값이에요. 높이 값이 108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든지 아니면 기본 단위 있죠. 16대 9. 16대 9라는 비율이 1920 픽셀 바이 1080 픽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어야지 1920 바이 1080이 되겠죠. 가로가 더 기니까. 만약에 왼쪽 거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1080 바이 1920. 일단 가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레졸루션이라고 있어요. 저희 레졸루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해상도를 뜻해요. 그리고 72 dpi는 웹용입니다. 웹용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 때 72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300 dpi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웹용으로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컬러 모드라고 있어요. 컬러 모드를 눌러보시면은 비트맵, 그레이스케일, RGB, CMYK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여기서 쓸 거는 RGB예요. 웹용이면은 무조건 RGB로 가셔야 되고요. CMYK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력물을 만들 때 이제 CMYK로 설정을 해놓고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이제 웹용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포토샵. 그리고 출력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CMYK로 가시고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웹용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썸네일, 배너,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명암 같은 거를 여기서 만들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픽셀 다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암 아니면은 패키지 뭐 이런 배너 같은 거 있죠? 밖에다 세워놓는 스탠딩 배너 있죠? 스탠딩 배너 같은 거는 이제 CMYK로 해서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은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요.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썸네일은 작게 보여도 크게 만들어야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다면 이번에는 난이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배너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이런 요소들이 어디서 많이 쓰일까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HTML이나 CSS로 작업하시는 분들 필요하실 거고, 아니면은 가끔가다 이제 UI, UX 쪽 잡으시는 분들 필요하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실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U를 눌러주세요. U를 누르면은 이 하얀색 바탕에다가 저는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파란 색깔 굵은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조금 고급스럽게 가기 위해서 이런 파스텔 톤의 색깔로 변경을 하고요. 너무 굵으니까 조금 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툴로 바꿔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라운딩 있죠, 라운딩. 여기서 클릭하시고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셨는데 지금 선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배경을요, 저는 색깔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이런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잘 티가 안 나죠? 배경을요, 자물쇠로 락을 걸어 주시고요. 그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렉탱글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쪽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여기서 다시 U를 눌러주신 다음에 Fill을 가셔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뭘 하나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은 일단 이런 색깔로 바뀌었고, 지금 배경이랑 중첩이 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유는 안에가 채워짐으로써 클릭했을 때 이 오브젝트가, 레이어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배너를 만들 때 사용할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볼 거예요. 아무 사진이나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죠?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키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줘가지고 직사각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랑 사이즈가 안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랐어요. 잘라서 써야 되겠다 이러고 잘랐어요. 근데 이 높이 값이 또 안 맞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부분이 이쪽 영역인데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렉탱글이라고 있어요. 렉탱글 위에 이 사진을 놓고요. 이 사진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Create Clipping Mask라고 있습니다. 저희 마스크는 배웠었죠? Create Clipping Mask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단축키로는 Alt, Ctrl, G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바깥쪽 거는 지금 다 사라졌죠? 바깥쪽 거는 지워진 게 아니에요. 마스킹 돼가지고 이 영역 밖에 있음으로써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나는 이쪽 밑에 영역까지 좀 더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디자인 하시다 보면은 이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런 위치에 했는데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이거를 디자인적인 영역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키워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측의 레이어에 보시면요, 요 안에 이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작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자 효과랑 이런 것도 예전에 넣었었죠. 여기서 rectangle 전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을 클릭하신 다음에 블렌딩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밑에 drop shadow라고 있죠. 자, 어때요? 지금 그림자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살짝 이 정도만 줘볼게요. 자, 어때요? 깔끔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배너를 만들 때 이렇게만 만들고 말까요? 위에다가 이벤트 내용 같은 걸 쓰겠죠? 이벤트 내용을 쓸 때는 이 레이어 위에다가 T를 눌러주셔가지고, 근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T를 누르셔가지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거나 작성을 해볼게요. 포토샵 기초 강의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뒤에 배경이랑 비슷하게 해서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배경이 조금 칙칙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빼고 싶어. 그러면 요거 빼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배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정렬, 그룹화, 마무리 체크 단계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배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2개를 더 복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레이어가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런 거를 먼저 정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다음으로는 이런 관련 요소 있죠? 같은 텍스트 같은 거. 이거를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이 폴더 안쪽으로 이 텍스트 3가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나는 폰트 크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 그러면 지금 240이죠. 이거를 150 아니면은 굵기 자체도 블랙인데 좀 더 가늘게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쨍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요. 컨트롤 U를 눌러주시면 Hue and Saturation이 있습니다. 이거를 카메라 로우에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컨트롤 U를 누르시면요. Hue and Saturation이 나오는데 여기서 Saturation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채도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 대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잡혔다고 하시면은 컨트롤 Alt Shift S를 눌러주시면요. Save for Web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컨트롤 S 있죠. 컨트롤 S는 그 파일 자체를 그냥 바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고요. 작업하다가 또 컨트롤 S를 누르면은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해서 저희가 네이밍을 다시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를 눌러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걸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웹용으로 저장하기예요. 웹용으로 저장하기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JPG가 있고 PNG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던 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 돼요. 가능은 한데 안 돼요. 웹용으로 저장을 하는 게 어떤 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작업을 하시겠죠. 웹 디자인, 배너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겠죠. 쇼핑몰에 필요한. 그러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디에 올리죠? 요즘에는 이제 카페24, 옛날에는 고도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흔히 카페24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FTP라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에 이런 자료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HTML로 코드로 그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중급, 고급 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용량이 막 엄청나게 무거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손님들이 이 쇼핑몰에는 어떤 걸 파나 하고서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 무겁다 보니까 그 유저 한 명까지 이렇게 트래픽이 걸려버리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명, 10명, 100명, 많게는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트래픽이 걸린다고 하는데 점점점 로테이션 되는 게 되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차가 많아지면은 차가 막히겠죠. 똑같아요. 차가 없으면은 빨리빨리 뚫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하나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면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버벅일 거고,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낮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KB? 킬로바이트 단위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리셔야지 나중에 원활하게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용으로 저장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Ctrl Alt Shift S 웹용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JPG하고 PNG. 근데 PNG가 조금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JPG보다는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늘은 포토샵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배경, 텍스트, 이미지 배치, 효과 적용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급 과정의 마지막이에요. 파일 저장 형식과 출력, 공유 방법까지 한꺼번에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